네,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살인 미소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살인 미소를 한번. 네, 살인 미수 말고 살인 미소를.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인사하는 김에 이렇게 합시다. 나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네, 앞뒤 사람 때문에 힘이 나시면 한번 아멘 할까요? 근데 힘이 납니까? 힘이 듭니까? 힘이 들어요. 네. 중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PPT 한번 올려주실까요? 네, 같이 오늘 강의 내용은 제가 고신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15주 2시간, 그러니까 30시간에 강의했던 것들을 이번 주 다음 주에 이렇게 요약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올해 쓴 책 미래 세대 프로파일링, 이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렇게 강의가 진행됩니다. 물론 이 책의 내용에 있는 것들을 다 말하진 않지만 못하지만 그 핵심들 함께 같이 나눌 테니까, 혹시 이 강의 내용들 조금 더 이해하실 분들은 이 뒤에 나가시면은 우주 최저가로 모십니다. 그 인터넷 가격부터 할인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여러분들 강의 오늘 혹시 강의 하시고 강의 들으시고 필요하신 분은 이거 파일 제가 드릴 테니까. 별 반응이 없네요. 그냥 가져갈 테니까. 늦었어요. 하지만 감사합니다. 조금 더 나중에 중간에 사진 막 찍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강의 따라오시고 필요한 내용들은 이 PPT 파일 보시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강의 한 약 파워포인트가 약 한 450장 정도? 네. 타이밍을 좀 맞춰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함께 보시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질문 먼저 드릴게요. 그대여, 이 가사를 딱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떤 가사가 나올까요? 하나, 둘, 셋. 네, 40대 이상은 걱정 말아요 그대. 그대여 하면 걱정 말아요 그대. 이제 40대 이상이다 이런 이야기죠. 30대 이상은 성인식. 20대 이상은 벚꽃 엔딩.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10대들은 아이돌 노래, 세누아리타라고 하는 아이돌 노래. 자, 똑같은 그대여라는 단어인데 떠올리는 노래가 다른 것은 그만큼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전 아주 오래된 고대 벽화, 지금 약 3,700년 전에 이 수메르인의 벽화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 요즘 애들 버릇이 없다. 3,700년 전에 요즘 애들 너무 버릇이 없다. 그리고 역시 3,000년 전에 기록된 벽화를 번역하니까 왜 학교 안 가고 빈둥거리고 있냐? 제발 철 좀 들어라. 이게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BC 400년경에 소크라테스가 요즘 애들 진짜 버릇이 없다. 부모에게 대들고 음식도 막 개걸스럽게 먹고 스승에도 막 대들고 시대 말세다 말세. 2400년 전에 이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BC 8세기에 고대 장군들은 막 큰 바위도 집어 던지고 했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이 2명도 제대로 못 들고 너무 나약해 빠졌다. 이래 참 나라가 걱정이 된다. 여러분 요즘 그 군인들 이렇게 휴가 나서 보면은 야 저것들이 나라를 지키나 겁이 날 때가 좀 있습니다. 진짜 애기 같은 애들이 군복 입고 막 돌아다니면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국군 장병 아저씨께 이러면 진짜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 같은데 내가 지켜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비자에도 요즘은 진짜 애들이 너무 덜 떨어졌다. 숙정실록에도 세상이 갈수록 점점 세상이 참 나빠지고 진짜 요즘 이런 세상 못 살겠다. 131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700년 전이죠. 그때 요즘 대학생들 정말 한숨만 나온다.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800년 전, 700년 전에도 이미 그렇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요즘 젊은 것들의 사표라는 다큐멘터리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끈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에 있는 CEO도 요새 젊은이들은 너무 끈기가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세대 간의 이야기죠.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크게 대표되는 세대가 이 베이비붐, X세대, M세대, G세대, 그리고 G세대 이후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알파 세대,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 이전의 세대, 전통 세대. 그래서 우리 한국에 지금 7개의 세대가 있습니다. 보통 한 시대 안에
2개 혹은 3개의 세대가 기본인데 이제는 7개의 세대가 지금 동시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이별로 세대를 나누는 것 굉장히 게으른 방식이고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나이인데도 생각이 젊은 사람이 있고 또 생각이 어린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나이별로 세대 구분하는 거 이건 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무엇으로 세대 구분해야 되느냐? 어떤 문화 경험이 있는가에 따라서 세대가 달라지게 된다. 그렇게 세대 구분을 하고 그 특징들을 함께 나눕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통이 안 되면 뭔 통이 온다고요? 고통이 온다. 소통이 되어져야 이게 평안해지는데 가정에서도 소통이 안 되면 교회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SNL 코리아에서 나온 그 MZ 세대 젊은이들이 이제 신입 사원이 되어졌는데 피껏옷이 뭐냐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 말이에요. 요즘 세대를 보니까 와 막 피가 역류한다. 이거를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신입 사원이 들어온 그 신입 사원보다 조금 더 선배 사원들이 보면 와 막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게 500만 조회수를 자랑하는 이 그 콘텐츠입니다. 회사 9시인데 신입 사원들이 9시에 딱 맞춰서 안 옵니다. 9시에 딱 시작하면 예전에는 8시 반에 오고 8시 막 40분에 오는데 이제는 딱 시간에 맞춰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 오면서도 이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여러분 제가 출근하는 직장이에요. 와 이거 돌리면서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냥 피껏옷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이죠. 그 다음에 그중에 에어폰을 딱 끼고 있습니다. 그래가 막 이야기하죠. 왜 그 에어팟 끼고 있냐고.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요즘 뜨고 있는 말광인,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 불리는 애인데요. 아주 맑은 눈으로 초롱초롱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노래를 들어야 능률이 올라가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노래를 들으면서 음률 올라가니까 터치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이죠. 그리고 커피를 누가 쏘러 간다니까 예전 같으면 밑에 있는 신입사원들이 뭐 마시겠습니까? 해가지고 다 갔는데 자기는 제일 이제 신입사원인데 제일 이제 밑에 있는데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겠습니다. 하고 다 자기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위 세대가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야기죠. 감자탕 집에 가가지고 감자탕 이렇게 뼈가 수북히 쌌는데 옛날 같으면 신입들이 이거 막 통 비우고 했지만 이 신입은 계속 그냥 지 혼자 먹기만 바쁘고 그러니까 그 위 신입 세대가 와, 막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우스꽝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에도 이런 갈등 때문에 너무 심각한 대립들이 많고 또 요즘은 너무 회사를 일찍 옮기다는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X세대, Y세대, G세대가 한까지 살면서 서로 간의 갈등, 서로 간의 대립들이 충돌한다. 그래서 저는 이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도 저는 좀 긍정적인 캐치프레이즈가 좋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건데요. 시작.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이것보다도 소통이 잘 되면 형통이 온다. 그러니까 소통을 잘 하자. 이게 훨씬 더 좋은 메시지이겠죠. 이런 세대 구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 이 김용섭이라는 분,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대표이신데 이분이 세대 구분에 대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분이 쓴 책에 보면 보통 그 X세대, 베이비붐 세대 이런 세대가 미국 연도를 따가지고 우리나라에 막 끼워 맞추는 건데 그거 잘못된 것이고 우리 한국적인 독특한 상황에 맞추어서 새로 편성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좀 편성을 했는데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하면 묻지마 세대, 전통 세대가 있습니다. 이 전통 세대는 197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낸 그런 세대. 그 세대 이전의 세대들을 이 묻지마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살았을 때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여러 가지 정세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독특한 정서가 형성된다는 거죠. 이 시기에 새마을운동 또 이 시기에 흑백 TV 이거 있으면 집에 요 TV가 이렇게 잠금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그거를 젓가락 2개 넣으면 또 풀 수가 있어요. 항상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 1970년대에 와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그리고 70년대 지역의 어린 학생들 그들에 가서 또 여름 성경학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이게 묻지마 세대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고 베이비붐 세대는 1980년대에 청소년과 청년 시기를 보낸
이 베이비 부모 시대,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출생하는 세대다라는 거죠. 이때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마이카가 시작되었고요. 마이카. 그리고 MTV라고 하는 하루 종일 24시간 음악만 방송하는 뮤직비디오만 틀어주는 이 방송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전화기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세대 구분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뭔가 따라 가지고 이게 굉장히 개념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베이비 붐 세대부터 개인이 개인에게 전화하는 그런 것들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슈가 컴퓨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286, 386 컴퓨터, 야, 그때 컴퓨터 조립해서 만든 사람들 진짜 완전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부품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팔아서 그런 세대가 있었죠. 그리고 X세대는 1990년대에 청소년과 청년을 보낸 세대들. X세대들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가장 IMF 오기 직전까지 우리나라 역사 가장 부유한 시대, 그 시대의 청소년, 청년을 보낸 세대들은 아주 독특한 세대들. 그래서 우리들은 X세대다. 남의 신경을 쓰지 않는 내 하고 싶은 대로 꾸미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세대. 그때 이제 슬램덩크, 박찬호, 메이저리거, 그 다음에 IMF 이후에 박세리, 그리고 주라기 공원이 우리나라에 그때 1993년경에 들어왔을 건데, 이 영화 한 편이 현대자동차 1년 수출액보다 더 커지게 되고, 그리고 이 영화 하나가 엄청난 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각성하면서 쉬리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연식이 대충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아주 그 대중문화도 굉장히 활성화되던 시대. 그때 또 그 다미 공동체라고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거 생중계 방송했거든요. 뉴스본부 24시라고. 10시부터 해가지고 흰 옷 입고 올라가면서 여러분 휴거하세요 하면서 다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원에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11시 되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뭐 막 푹 치고 장구 치고 난리 나고 11시 40분, 50분 그때 이때 수요일이었거든요. 수요기도 마치고 저도 앉아가지고 야 만약에 12시 돼서 휴고가 되고 난 남아서 그거 굉장히 곤란할 건데 그런 생각이 요만큼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12시 딱 됐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조금 지체하신다 이러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 더 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 교통체증도 풀리고 오실 거라고 막 그냥 떠들게 되고,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이제 1시, 2시 되면서 KBS 보도본부 24시 마지막 엔딩이 이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KBS 보도본부 24시 딱 끊었는데, 그럼 사실 한국 기독교가 여러 가지 타결 입은 중에 한 가지 이게 굉장히 큽니다. 80년대까지만 한국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사회에 좋은 이미지였는데, 이 사건이 그 한국 사회에 있어서 기독교는 좀 비지성적이고 믿을 게 못 된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생중계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단 이거 아닙니다. 똑같이 십자가 생 똑같이 기독교를 보니까 그 아주 참 중요한 그런 사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IMF를 직탄으로 맞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수단 혹시 기억하십니까? 삐삐. 예, 갑자기 얼굴에 미소가 확 벌어지네요. 예, 빵 하나 455 01245 이라면 빵 하나 사오세요. 막 이런 거 예, 기억나시죠? 자, 이 삐삐가 왜 중요하냐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개인이 개인에게 연락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 누구 집에 전화해가지고 거기 민수 집이죠. 저는 민수 집이고 영철인데 민수하고 통화 싶습니다. 이게 국룰이죠. 누구를 통해야만 연락이 됩니다. 편지를 해도 그 집안이 또 연결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는 개인 대 개인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티폰, 그 다음에 PCS. PCS가 96년, 7년부터 017, 018, 016 하면서 개인이 개인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 세대. 개인이 개인에게 문자를 보내어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시대.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의식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연결이 된다, 그런 시대죠. 그리고 이때 천리안, PC통신, 하이텔, 이거에서 전압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걸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런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는 뭐냐면요, 컴퓨터가 이제는 디지털, 아날로그 세계에서 디지털 세계로 만들어졌는데, 각자 쓰는 이 컴퓨터가 천리안을 통해서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서로 연결되고, 접속이라는 영화 보면
생전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 그 천리안 이 그 통신을 통해 PC 통신을 통해 가지고 서로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저희 교회도 그런 커플이 하나 있는데요. 그런 예전과는 사람을 알아가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의식과 문화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밀레니엄 세대, 이때는 2000년대의 청소년과 청년을 보낸 시대를 밀레니엄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이제 국내, 국외, 또 사회, 정치, 경제, 스포츠 이런 분야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KTX, 이 KTX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나왔죠.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빨리 직통으로 가면 2시간 17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전에는 그 새마을호 제일 빠른 게 4시간 한 반 정도. 그러니까 서울 왔다 갔다 하면 일단 하루가 다 소모되는데 이제는 반나절만 해도 간단히 일을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죠. 그리고 소녀시대 아이돌 카라, 박규리, 니콜, 한승연, 구하라, 강지영. 왜냐 할때 이거 와, 막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한국 영화 천만 영화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심정플루 또 이걸 통해서도 사람들이 또 엄청난 또 이렇게 영향을 크게 받았죠. 그리고 박지성이 프리미어에 진출하고 그리고 아이스테이션 이거 제가 아직도 선명 기억납니다. 딱 왔을 때 이게 뭐냐면 그 기계 하나에 내비게이션 되고 비디오 영화 볼 수 있고 음악 볼 수 있고 텔레비전 볼 수 있고 예전은 문화를 TV를 같이 가족들이 봐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때부터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내가 보고 싶은 채널들은 내가 결정하는 그리고 개인의 문화가 발생하게 된 그런 확산의 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이 월드컵이 단지 그냥 우리나라 축구 잘했다 이게 아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2007년도. 여러분 이 스마트폰은 그냥 단지 좀 더 발전한 스마트폰 이게 인터넷 휴대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은 내가 가는 어떤 곳마다 인터넷과 연결되는 곳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자 천리안은 어떻습니까? 회사 갔다가 집에 와서 그래서 인터넷을 하면서 PC 통신을 하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언제 어디에서든지 와이파이와 연결되면 인터넷을 쓸 수가 있다. 인터넷을 쓴다는 것은 그냥 단지 검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가능해진다. 특별히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집회를 가게 될 때 저는 스마트폰에 어플을 가지고 KTX 예약했다가 취소했다가 더 빨리 가는 것도 연결했다가 비행기 연결했다가 취소했다가 예전에는 공항 가서 해결되는 거, 여기 가서 해결되는 것은 이제 손안에서 다 얼마나 해결될 수가 있고 원하는 콘텐츠도 내가 다 예전에는 방송국에서 딱 프로그램을 딱 짜서 보내주죠. 근데 이제는 내가 보고 싶은 걸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OTT와 연결되면서 예전에는 그 모래시계나 또 아니면 첫사랑 같은 거 그거 할 때 수도 사용료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왜냐면 그거 보려고 설거지를 안 해요. 미리 하든지. 그리고 다 앉아있다가 이제 그 방송국에서 딱 보여주는 거, 토요일 날 그 골든타임에 딱 보여주는 거, 그걸 숨죽기가 다 보고 있다 끝나고 나면 이제 갑자기 화장실 가서 물 확 내리고 또 설거지하니까 수도 사용료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리고 그때 다른 시간에 전화하면 그 예의가 아니고. 하지만 지금은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뭐냐? 이 주도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내가 개인의 주도권. 이게 뭐냐? 나우중.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유튜브 콘텐츠 보면 제일 마지막에 항상 오는 게 뭡니까? 다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꼭 구독, 알림, 설정 해달라고. 왜냐하면 내가 구독 숫자를 올려줘야 이게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널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지 말라. 여러분 학교 폭력이 언제부터 훅 줄어들었느냐? 군대 폭력이 언제부터 확 줄어들었느냐? 군대 폭력이 언제부터 확 줄어들었냐면요. 군대에서 스마트폰을 쓰게 한 이유로. 자, 왜 그럴까요? 이 폭행하는 걸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릴 수가 있다? 예,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스마트폰 하느라고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전에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막 스트레스 쌓이는 것을 막 때리고 뭐 틈집 잡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는 스마트폰 이게 다 푸니까 예, 그런 그 폭력 사태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자, 그만큼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는 주인이다. 그런 컨셉으로 이 2007년 이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G세대는 2010년대의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를 보낸 세대죠. 이 G세대라고 국내, 국외, 해외 또 정치, 경제 여러 사건들 이거를 통해서 이 영향을 받은 세대들. 욜로라는 인생이 있습니다. 욜로가 뭐냐면 you only live once. 딱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내 하고 싶은 거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신라 호텔 망고 빙수가 지금 97,000원이거든요. 이 망고 빙수를 먹는 걸 찍어서 올려야 내가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SNS에 이걸 올리고 좋아요 이거 올라가니까 뭐 망고 크게 차이 안 나는. 그런데 신라 호텔 망고 빙수를 먹어야 딱 한 번 사는 거 그거 먹어야 내가 사는 것이고, 일본 오사카 가가지고 그 도톤부리 안에서 그 우동 먹어야 이게 내가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 유튜버 방송이 그냥 이건 아이가 그 인형 갖고 노는 건데 이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튜버가 터지면서 빌딩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BTS 진 지민 전국 제이홉 알렘 슈가피. 지난주 10월 13일이 우리 지민이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지민이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 BTS가 어떻게 전 세계적 1위를 했느냐? 이걸 유튜브를 통해서 그 팀원들이 활동하고 연습하는 이걸 오픈시켜 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좀 약간 별로 좀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쟤들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아미 팬덤, 자기 팬들이 우리를 키웠다. 거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중이 한 명의 스타를, 하나의 걸출한 스타를 키울 수도 있고 또 날려버릴 수도 있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 그 다음에 알파고 이세돌, 인공지능의 시대. 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내 때는 이랬다고.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그때부터 이제 꼰대로 이렇게 취급을 당하게 되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언제 태어났느냐, 어떤 문화를 보고 자랐느냐, 그 시대 환경이 어땠느냐, 이거 가지고 세대를 나누는데요. 저는 이 세대를 이렇게 나눕니다. 1, 2, 3, 4, 5 변곡점. 자, 매체 보십시오. 1 변곡점, 베이비붐 시대 컴퓨터가 예전에 손으로 일일이 썼는데 이제는 손으로 안 쓰고 이 아날로그로 쓰던 직업에서 이제는 디지털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2세대는 PC 통신으로 컴퓨터와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3 변곡점은 이제 멈추어 있는 인터넷이 아니고 옮기면서 이동하면서 그걸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세대. 그다음에 스마트폰 세대는 스마트폰으로 내가 필요한 어플을 다운받아 가지고 내가 이걸 사용하는 세대.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은 이 메타버스가 어렵지 않은 이런 세대들입니다. 자, 이런 세대들 속에 자랐기 때문에 자기에게 익숙한 것, 그 외에는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자기가 경험한 문화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자, 간단한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훌륭한 어부는 누구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훌륭한 어부는 무엇처럼 생각을 할까요? 물고기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어부는 물고기가 어디쯤에 많이 있을까? 지금은 어떤 미끼를 좋아할까?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고등어를 잡으러 가면서 칼치가 좋아하는 미끼 잔뜩 들고 가가지고 고등어들 너희들 이번에 입맛 좀 개선해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훌륭한 어부는 그 물고기처럼 생각을 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사업을 할 때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선호하느냐? 혼자서 밥을 먹는 거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대니까 그럼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또 테이크아웃 사람들이 요즘도 많이 해가니까 우리 때는 식당에 앉아가지고 같이 그냥 회식하고 근데 이제는 회식을 잘 안 하는 시대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지금 세대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할까? 이걸 맞춰가지고 나는 이걸 잘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상대할 때 특별히 우리가 학생들을 상대할 때 내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고 요즘 아이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요즘 애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질까? 또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까?
이걸 알아야 우리 때는 주일학교 시작할 때에 같이 쌤 집에 모여가지고 라면을 같이 끓여 먹고 그리고 목욕탕 한번 같이 가고 지금 그걸 했다면 상당히 좀 힘든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때는 그 애들 좋아하던데? 네, 그건 그때고. 하지만 지금은 문화와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은 무엇을 좋아할까? 지금 아이들은 어떤 걸 할 때 서로 공감을 느끼게 될까? 그런 방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21세기 사람을 20세기 사람이 19세기 방식으로 가르치면 코피 터지겠죠. 21세기 학생인데 20세기 태어난 우리가 교육받았던 19세기 방식 외워라 앉아있어라 가만히 떠들지 말고 그런 방식으로 내가 경험한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 세대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들을 만나고 섬기고 이건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제는 그런 플랫폼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프로파일링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사소한 단서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프로파일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래 세대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어떤 것에 그들이 집중하는가, 그 단서들을 모아가지고 요즘 세대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행동을 한다. 이게 1인칭이에요.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어떻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어떤 행동들을 하고 이게 1인칭. 그 다음에 2인칭은 서로 대면하는 방식, 서로 의사를 주고받는 방식. 요즘 세대들은 콜포비아를 해가지고 전화하면 애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엄마 이름 뜨기만 해도 경기 들 정도로. 왜냐하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은 문자가 보내는 것이 편하고 또 PC 통신을 하면서 또 서로 SNS를 통해서 문자로 주고받는 것이 서로 수월하기 때문에 목소리 들으면 자기가 소통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덜컥 겁부터 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예를 들면 카톡이나 오고 이렇게 하면 딱 읽고 생각을 하고 답장을 정리하고 이렇게 답을 보냈는데 전화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불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유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문자 메시지를 막 보내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PCS를 청소년들이 가졌을 때 그때 한 2004년 이후부터입니다. 그럼 이제 아이가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엄마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아. 그렇게 문자를 딱 보냈습니다. 독서실에서.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전화를 하죠. 그 전화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얘가 나를 무시하나?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닌 거죠. 근데 엄마는 또 이게 문자 보내는 게 이게 서툴러 가지고 막 오타 보내고 약약약약약 뭐 이렇게 오기면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또 한참 해석해야 되고 그런 또 아주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익숙한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의 그 대상인 학생들에게 수월한 방식대로 우리가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인칭 지적인 면, 여러분 인격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인데 1인칭의 개인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세대를 이해할 건데 이 아이들은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그들이 지식이 형성되는가, 또 이 아이들은 어떤 감정들을 느끼는가, 또 이 아이들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1인칭이고 2인칭은 서로 대인관계, 서로 언어의 다른 거. 요즘 애들 쓰는 언어 사실 좀 알아듣기 좀 어렵죠. 그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서로 상대방에 대하는 방식들, 그런 것들을 2인칭에서 3인칭은 직업과 미래와 내일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인칭. 초연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대의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초연결 사회. 이제는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2007년 이전에 서울 지하철. 그것들은 지하철이 좀 넓었어요. 그리고 지하철 타면 사람들이 손에 읽을 거를 들고 탑니다. 신문을 스포츠 신문을 들고 타든지 아니면은 그때 그 지하철에서만 통용되었던 무가지 돈 안 받고 그냥 광고 해가지고 이 안에 근데 거의 신문처럼 그 신문 사기 좀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무료니까 이거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때 이 무가지에서 만드는 회사가 완전히 초대박을 쳤죠. 그런데 2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이 스마트폰으로 자기가 어제 못 봤던 드라마,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유튜브, 아니면 자기가 듣고 싶은 노래, 아니면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죠. 스몬비, 이 스몬비가 뭐냐면 스마트폰 플러스 좀비, 이걸 합쳐서 스몬비.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제가 2년 전에 순천에 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천,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좀 약간 완전 소도시이지 않습니까? 순천역에 내려가가지고 급하게 앞에 그 편의점 가서 물건을 사고 딱 나오는데 밑바닥에 뻘겋게 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지금 이제 거의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이게 다 깔려 있던데, 사람들이 앞에 신호등을 안 봅니다. 왜요? 스마트폰 본다고. 그러니까 불이 바뀌었는데도 안 가요. 바뀌지 모르니까. 그런데 밑바닥에 이렇게 불로 표시를 해놓으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서 빨간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지금은 빨간불이다. 그러니까 이게 파란불 딱 되면, 아, 지금은 파란불 바뀌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저쪽에 있는 신호등을 보는 게 그 안에서 그 짧은 시간에도 자기들이 진짜 볼 게 많고 할 게 많고, 그러니까 시간이 아깝죠. 그래서 그 시간을 줄여서라도 자기가 보고 싶은 콘텐츠나 또 자기 개발한 사람들은 영어 공부나 또 요즘 또 진짜 강좌들이 너무너무 좋은 강좌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너무 모자라서 그 시간을 쪼개서라도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 예전 같으면은 그냥 뭐 신호를 기다리고 또 그래 해야 되지만, 이제는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언제든지 내가 연결해서 내가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신대 신대원에 가가지고 챗 GPT에 대해서 제가 3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 챗 GPT, 이 챗 GPT가 뭐냐면 인공지능으로 사람처럼 이 컴퓨터가 대화하는 겁니다. 사람처럼 내가 질문하면 다다닥 대답을 해주고요. 예전에는 그냥 검색만 해주는데 이제는 자기가 문장을 만들어서, 그리고 미리 5조 개의 문서를 이렇게 학습하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책도 씁니다. 챗 GPT, 인공지능이 만든 첫 번째 책이에요. 이 기획부터 일주일 걸려가지고 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영화가 지금 제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노조 작가들이 파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동조해서 이 인공지능이 너무 깊숙이 들어오니까 이거에 대한 파업을, 그리고 우리나라 웹툰도 이 AI가 그려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고요. 자, 예전에 우리가 정보를 알려면 예전에 이런 사진이 있으면, 아, 이 집 좀 배운 집안이구나. 자기가 알려는 지식이 있으면 이거를 해가지고 사진을 찾아서 하든지 아니면 도서관에 가든지. 근데 지금은 손 안에서 내가 원하고 보고 싶어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세대들은 태어나면서 바로부터 이런 인터넷 환경이 다 갖춰 있고, 태어나니까 스마트폰 있고, 태어나니까 아이폰 있고, 태어나니까 유튜브가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울 때 이런 온라인, 그리고 최첨단 디지털을 통해서 지식을 배운다는 겁니다. 아이가 처음에 배울 때 엄마, 아빠 이거를 하는데, 이 아이는요,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헤이 알렉사.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 할 때 우리는 시리아, 아니면 뭐 벅스비, 지니야, TV 틀어줘, 그래 하잖아요. 근데 얘는 계속 자라면서 엄마가 헤이 알렉사 뭐 노래 틀어줘, 헤이 알렉사 뭐 틀어줘, 그 얘기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마미, father 이게 아니고 헤이 알렉사, 이게 제일 먼저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 디지털은 그냥 하나의 그냥 자기에게는 친구와도 같이 그런 생명체로 인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이 보고 듣고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새 보고, 우리가 태어났을 때 뭐 강 보고,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이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 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인터넷 하지 마, 스마트폰 하지 마.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초연결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회 학교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이 디지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이고 이 아이들에게 들리는 그런 전달 방식을 활용하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학생들이 학습을 하고 또 학생들과 교감하고. 자, 예전에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만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죠. 그런데 이 메타버스를 사용하면은 매일 아이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2021년도 쓴 책이고 이 초 베스트셀러로 한 달 동안
한국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했던 그 책인데 아무도 안 모르는 것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여기서 이 메타버스를 가지고, 근데 이게 큰 돈 비싼 게 아니고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학생들 할 수가 있다. 어떻게? 이 책에 기본적인 노하우부터 쫙 설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다른 곳에 집회 가면 목사님 이 책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 잘 극복했고 주일학교도 계속 예배하고 성경학교하고 수련하고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가도 전주에 가도 그분들 참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오늘은 책을 못 가져오는데 다음 주에 제가 책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만, 자, 이 아이들이 초연결 사회, 요즘 이렇다 이게 아니고,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학생들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이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챗 GPT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놀랍게 다를 수가 있죠. 오늘 제가 강의한 것 중 이겁니다. 여러분 챗 GPT를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자, 집에 기르는 개가 반려견이 세상을 떠났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 똘똘이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챗 GPT에게 물었습니다. 반려견이 무지개를 건너 가정이 큰 슬픔 중에 있는데 그 가정에 필요한 위로의 메시지를 준비해줘. 그럼 쫙 10초 만에 올려줍니다. 그럼 여기 보면 제목이 무지개 다리 너머의 기다림. 하면서 똘똘이는 무지개 다리를 넘어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천국에 가면 무지개 다리를 여러분 당신도 건너면 똘똘이가 주인님 와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기독교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또 질문 올렸냐면 이렇게 합니다. 반려견이 무지개를 떠난 가정이 슬픔이 있는데 이거를 떠나서 그 가정에 필요한 예배를 기독교적인 세계적인 관점에 가르쳐서 이야기해줘. 그렇게 하면 기독교 관점에 이걸 바꾸어가지고 10초 만에 바꾸어줍니다.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또 35세의 남성인데 최근에 실연을 당했어. 그 친구에게 줄 수 있는 좋은 메시지를 좀 해줘. 그러면 쫙 또 10초 만에 뽑아줍니다. 이거 너무 기니까 좀 500자로 줄여줘. 쫙 줄여줍니다. 그럼 이 주제하고 맞는 영화들 몇 개 소개해줘. 영화 쫙 연결해줍니다. 또 좋은 위로의 노래 같은 거 좀 연결해줘. 쫙 연결해줍니다. 그러니까 작업할 때 엄청나게 편리하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위로해주고 요즘 애들이 뭘 좋아하는 거? 이게 아이들 일일이 안 물어봐도 얘가 인공지능이 이 챗GPT가 하나의 개인 비서로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남의 일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어떻게 이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조금만 하면 우리가 예전에 도서관에 가야 되고 또 이에 대한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또 밥 사주고 아니에요. 한 달에 26,000원 정도 20달러만 내면 진짜 고급 인력을 내가 원하는 대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초연결 사회에서의 수많은 이것들을 그냥 나와는 관련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교육과 상담과 또 학생들 섬김에 있어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확증 편향에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애국 세대 소분홍이라고 하는 중국이 세계 최고, 중국이 세계의 진리, 친중 천국 반중 지옥, 이걸 중국에는 젊은이들 머릿속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지금 자라고 있는 젊은 세대들. 그래서 이제 한국을 굉장히 미워하거든요. 조그만 소국이 어디서 대국이 까부느냐고. 그래서 BTS, 그 조그만 나라에서 나오는 BTS가 뭐 전 세계를 덮는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공격도 하고. 얘들은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애들이에요.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서 다른 생각을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생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거. 왜 그래요? 여러분 유튜브가 똑같은 유튜브인데 유튜브 화면 초기 화면 다 다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뜨고 있는 게 뭐냐면 인스타 찾아보기 그거. 인스타 찾아보기 하면 이 사람이 평소 좋아하는 콘텐츠들이 쫙 나오거든요. 니는 이런 거 평소 좋아하는. 여기 보면 막 좀 이상한 거 막 19금 이런 거 보시면 네가 평소 이런 거 많이 찾아보는구나. 그럼 꼼짝없어. 그 돋보기 딱 누르면 쫙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그거 찾아보기 절대 안 해. 여러분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각 가정마다 다 다릅니다. 가정에서 주로 보는 거 이게 주로 화면에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게 다 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계속 깊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쏟아지는 페이크 뉴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이 선동에 쉽게 넘어갑니다. 카더라, 했다더라. 확인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 그리고 한국인의 약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한국 교회 무지성주의.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 들은 대로 그게 그냥 하나의 진리가 되어져서 참 여러 가지 갈등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음모론에 쉽게 휘둘립니다. 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면 나쁜 악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쉽게 동조가 된다는 거예요. 한쪽의 정보만 계속 하기 때문에 아 그것이 맞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아 그게 아니었구나. 특별히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이 비무지성주의 때문에 참 회개할 일들이 많습니다. 자,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 미국 의사인데도요 음모론을 믿고 여러분 백신할 때 백신 안에 빌 게이츠가 그 마이크로 칩을 넣어가지고 백신 맞으면은 빌 게이츠가 노예가 된다 이걸 믿고 백신 500억을 훼손한 의사. 그리고 지금 미국에는요 지금 약 10% 정도 사람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21세기 미국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평평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기들 학회들도 만들고요. 인공위성 찍어준 거, 아, 그거 조작한 거다.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카톡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카톡을 통해서, 아, 심각합니다. 아, 카톡을 통해서 이거 기도 제목 해주세요. 그러면서 팩트체크 안 하고, 소스 안 하고, 특별히 선거철 때 이거 엄청나게 날라다닙니다. 특별히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날라다닙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또 장로님들이 이걸 또 엄청나게 또 뿌립니다. 그럼 또 젊은 사람들은 그거 보고 그 단톡방에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 말 대잔치 막 쏟아냅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그 거짓말인데 엉터리인데.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자꾸만 신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저 가짜다 가짜 저것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이가 그 SNS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 사진 올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큐트, 오 마이 갓, so beautiful, you are awesome, 엄청나다, 예쁘다 탁 올라가죠. 그런데 악플이 하나 딱 올라가가지고 얘가 키가 좀 커요. 야, 코끼리 귀 같아. 그래서 얘가 갑자기 풀이 확 죽어버리죠. 자, 사람들이 말하는 댓글, 사람들이 말하는 글 하나, 이게 굉장히 기분 나빠요. 저도 악플 하나 받아봤는데 와 진짜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예인이 악플 때문에 시달려 자살했다? 충분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공포에. 이것이 사실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말에 내가 휘둘리고 이 SNS에 떠오르는 이야기에 자기 가치 학생들에게 자주 보여주는 건데요. 내가 지금 공부를 못하고 외모가 안 좋고 인기가 없고 그 나의 모습이 길냥이처럼 보이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길냥이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별로 안 놀랐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나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다. 학교 성적이 나의 모습이 아니고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해 주는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올린 글이나 사진에 얼마나 많이 좋아해 이게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고 내가 어떤 호텔에 자고 이게 나의 전부가 아니야. 내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에게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초라하게 여기지 말고 자기 자신을 근데 아이들은 SNS 보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SNS 보니까 자기가 똑같은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해외 연수 가고 어학 연수 가고 똑같은 반인데 지금 뭐 유럽에서 다니고 그럼 나는 지금 뭔데? 그래서 절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게 우리의 가치가 아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이걸 좀비 핏이라 그러죠. 좀비 같은 인생입니다. 예전에는 그 어른들이 아이들 보고 얘들 보고 학생들 보고 자녀들 보고 얘들아 그 컴퓨터 너무 많이 하지 마. 여러분 인터넷 너무 많이 하지 마.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그 인터넷 너무 하지 마세요.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유튜브는 다 믿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에 딱 빠져들어가면은 다른 건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때 대통령 선거 2012년도에 교회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등록 안 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장로님 보내가지고 그분 왜 등록을 안 하시냐고 하니까
그때가 2012년 10월 달입니다. 연말까지 보고 자기 등록을 결정할 거래요. 그래, 뭘 본답니까? 그러니까 곧 지금 대통령 선거할 건데 목사님이 정치적인 메시지 하나하나 보고 정치적인 메시지 안 하면 제가 등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그런 거 안 하니까 안심하고 등록하시라고. 지금도 피아노 반주 열심히 잘 섬기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뭐 1번 정당, 2번 정당. 근데 2번이 진리예요. 성경보다 이게 진리예요. 1번. 이 사람은 말씀보다도 1번이 진리예요. 그래서 1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2번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들어보셔야 되고 2번도 1번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셔야 되고 우리 기독교는 말씀을 따라가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분별력들을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으로 가져야 됩니다. 이 분별력은 결국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오직 말씀에 그리고 또 그 왜곡된 말씀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동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중한 시간 이 시간과 우리에게 소중한 날들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이기 때문에 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걸 살펴봐야 된답니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죠. 특별히 자라는 세대들에게도 말씀이 기준이 되는 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자 보시고 3초 만에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원기차게 외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외치지 않으신 분은 일단 신천지로 간주 할 수도 있으니까 네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 어떤 동물일까요? 하나 둘 셋 네 다시 보시고요.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발음이 없습니까? 네, 네.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나 둘 셋 네, 낙타처럼 보입니다. 저도 낙타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보내준 제자가 목사님 사진을 90도 뒤집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뒤집어 보니까 오리가 아니고요. 풀을 먹는 기린입니다. 풀을 먹는 기린을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위에서 찍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해가 이렇게 지니까 이 기린의 그림자가 하필 낙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실체는 기린입니다. 낙타는 그냥 그림자예요. 실체와 그림자. 자, 설명을 더 해야 될까요? 예, 풀을 먹고 있는 기린인데 이 기린의 그림자가 낙타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낙타를 보고 아, 이건 낙타다. 무슨 말이냐? 미혹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도 보이스피싱 한 200만 원 해먹었거든요. 와, 치과 가가지고 좀 마취하고 얼리를 상태에서 호주에 계신 목사님이 카톡으로 와가지고 목사님 전화하니까 딱 끊어버리고 목사님 카톡 하세요. 그때가 2010 한 3년인가 그럴 거예요. 와, 시원하게 200만 원 치킨이 몇 마리인데요. 나중에 한 번만 더 확인할 걸. 그래서 제가 이슈가 좀 복잡한데요. 그래서 결국 원래는 갖고 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하길래 나 돈 없다 이러니까 그럼 얼마나 되겠느냐? 내가 갖고 있는 다 끌어모아 한 300만 원 할게. 300만이라도 그 느낌이 세가지고 안 되면 한 200만 원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호주에 저를 많이 도와준 목사님이 카톡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200만 원 보내달라고. 그래 200만 원 보내줬는데 10분 후에 보니까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중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집에 딸이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첫째는 군대를 갔다 왔어요. 물어보려고 다 썼어요. 근데 이걸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면 나를 이렇게 의심하는가 그렇게 보일 것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했어야 됐죠. 안 했어요. 그 문장 하나가 200만 원짜리였어요. 그래도 만약에 그래 첫째는 이렇게 첫째는 제대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짜잖아요. 근데 그거를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믿고 했는데 200만 원. 와, 지금도 입을 함씩 찹니다. 문자 보낼 걸. 뭡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확인을 하라고. 덮어놓고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펼쳐놓고 믿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분 쉬었다가 하기를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맛도 못 봤는데 잘도 드시는 걸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논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자녀들 입에 뭐 들어가는 게 세상에 제일 보기 좋다던데 그런 느낌이 이제 들기도. 저는 밥 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계속 할게요. 세 번째는 관심 분야는 전문가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라면. 여러분, 라면 끓이는 거죠. 근데 이 라면에 대하여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라면에 대하여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고요. 이 분이 이 라면에 대해서 방송 출연도 하고, 그러니까 라면 하나 가지고 이제는 돈을 벌 수 있는 시대. 라면 하나 가지고 이게 하나의 자기 직업이 되는 시대. 자기가 좋아하는 건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친구는 그냥 보통 평범해 보이는 친구지만 이 친구가 코로나 추적 사이트를 개발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이 코로나가 어떻게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터지고 이걸 정보를 알려고 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어릴 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딩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프로그램을 자기가 짰습니다. 7살 때부터 컴퓨터 하고 있는 것들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정보를 모아가지고 이거를 전 세계 도시별로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지금 터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그 감염률이 되고 있다. 이걸 보고 그 회사에서 우리 당신 사이트에다가 우리 광고 올리는 걸 해달라 98억 주겠다. 그런데 친구는 no.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가 붙으면 이게 늦게 작동하고 광고가 붙으면은 요즘 뭐 인터넷 들어가면 광고가 드드득 떠가지고 안에 실제 내용을 읽기 힘들잖아요. 또 사용이 늦은 사람들은 광고 붙으면 이게 헤비가 돼가지고 이게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98억 그 돈 필요 없다. 진짜 훌륭한 친구이죠. 그래가지고 하루에 막 100만 명이 넘게 이 사이트에 들어와가지고 진짜 필요한 정보들 국가가 못 해주는 것을 이 15살 소년이 이것을 했고요. 지금 이제 하버드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 친구는 자기가 갖고 있는 7살 때부터 혼자 이렇게 컴퓨터 관심 있는 것을 자기가 그냥 관심 있는 것을 근데 자기의 그냥 개인적인 관심 근데 게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 그게 바로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요거는 그 제주도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만든 게임인데요. 이 자기가 초등학교 1학년이 1년 동안 이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놀이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청정열차도 있고 회전목마도 있고 여기에 한 80명 되는 친구들 들어와서 놀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 막 밖에도 못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엄마 이거 제가 1년 만에 만들었는데요.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이거 가지고 그 여름 성경학교 하면 참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 이제 성경 공부반 또 이렇게 탐험반 이렇게 하는 것들 게임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 접속해가지고 그렇게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하면 되겠다. 그렇게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지금 못 만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는데요. 이 달란트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무조건 서울대 가고 무조건 뭐 의사가 돼야 되고 아닙니다. 그 손정은 씨라고 그 메가스터디 원장 손주 네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학생들에게 절대 듣지 말라고 앞으로 미래를 결정할 때 왜냐면 부모님은 80년대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80년대 성공 방정식으로 앞으로 이래라. 그러니까 앞으로 직업들 엄청나게 없어집니다. 새로운 직업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좀 빨리 할게요. 이 친구는 17살 때에 학교가 맞지 않다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가출을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뭐냐면 자기는 음악을 하고 싶다고. 대한민국 최고의 피아노 작곡가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하루에 15시간씩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미친 듯이 곡을 쓰고 코드를 모르기 때문에 한글로 겨우겨우 하면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피웠고 6개월이 지나니까 KBS 영상음악 공모전에서 최연소로 수상을 하고 10살 때요. 그리고 자기 유명한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자기 약속 영상이 터지면서 113만 뷰. 그리고 강수진 발레리나 팀에서 자기 음악을 사용하고 그리고 TED 참 우리나라에서 내노란 사람들이 강연하는 그곳에서 와서 강연해달라 해서 이 제주에서 600명 관광 폐석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트와이스, 이 아이돌, 그 중에 다현이가 이 친구의 음악을 가지고 직접 노래를 부르고 이게 또 터지게 되고요.
그리고 방송, 텔레비전 방송의 배경음악으로 자기 음악이 실리게 되고요. 그리고 CBS 새롭게 하소서에도 출연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하은지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저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군데 가서 소개도 해주고 또 연결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곧 11월 달에 결혼한다고 하는데요. 제 책에 이 친구 스토리가 나옵니다. 제 책 274페이지에 보면 이 친구의 스토리가 짧게 나오는데요. 자, 저마다의 지성이나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재능과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학원에 가야 되고 또 예전에 어떤 스쿨에 가야 되지만 이제는 자기가 배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이 연결 사회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자녀들에게 어떤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지 이걸 분별하고 그것을 자기가 또 우리 부모님 후원 가운데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 이래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중학교 3학년 2학생이 공부를 잘하는데 집이 가난하다. 그러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너 열심히 공부하고 진여상 가서 주산 잘 배워서 은행 가면 네 인생 끝난다. 이게 1980년대 성공 방정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 주산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게 열심히 부기해가지고 아니잖아요. 그 80년대와 지금 불과 40년 차인데 일하는 방식, 돈 버는 방식 이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뜨지는 애들은요 대학을 안 갑니다. 대학교 4년 또 대학교의 학비 이게 예를 들면 자기 전공을 했는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그 직업이 없어졌어요. 그럼 그거는 정말 큰 낭비죠. 그래서 요즘은 고등학교까지 그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요 과외를 안 시키고 학원을 안 보내고 그 돈 굉장합니다. 그 돈을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가족이 해외여행을 갑니다. 그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이 이제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갔는데 손꼽아 기다려요. 그날만은. 싱가포르에 갔는데 싱가포르에 가면 그 주롱새 공원이 있어요. 여기 가니까 진짜 온갖 세상에 그냥 잡새들이 그냥 새들이 그냥 막 이야 주롱새 공원 한번 가보시면 진짜 온갖 완전히 새천지예요. 그거 이러고 얘가 완전히 막 뻑 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저거 무슨 새가 날 몰라. 저거 무슨 날 몰라. 알고 싶은데 근데 그 게시판에 다 쓰여져 있거든. 새 나와 있고 뭐 언제 알을 낳고 그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돌아오는 귀국 비행기에 아빠 한국에 가면은 자기 영어 딱 6개월만 그 학원을 좀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6개월 다니면서 영어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배우는 걸 알고 그다음부터 자기가 독학하겠다고. 그리고 6개월 동안 학원 다니면서 영어 좀 이렇게 익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앉아서 틈틈이 유튜브나 이거 공부할 수 있는 엄청 채널이 많으니까 그걸 해가지고 요즘 제가 그 러시아하고 스페인어 배우고 있거든요. 유튜브 통해 가지고요. 예. 세로, 우노, 도스 스페인어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그 남미 쪽에 가니까 거의 다 스페인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조금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러시아 가면 또 러시아 또 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게 좀 근데 얼마든지 배우려고 하면 배울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6개월 동안 또 잘 공부하고 1년 후에 아빠 싱가포르 다시 한번 가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한번 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죠. 하면서 아빠 저 새는 새 이름이 뭔데 저 새는 특징이 뭐고 언제 알 낳고 무슨 특징이 있고 너 어떻게 공부해서 아니 여기 다 있어요. 게시판에 다 알지 못하지만 떠듬 이게 언제 살을 낳고 언제 알을 낳고 뭐 이렇게 하는지 그 특징들 이야기하면서 그 돌아오는 비행기에 아빠 나는 조류학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조류들 너무너무 다양한데 이들을 잘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친구는 이미 자기 미래를 결정했죠. 학원과 과외가 아니라 그 자기는 나머지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을 자기가 조류학자가 되고 싶은 그 정보와 자료와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엄청난 플러스를 얻죠. 여러분 가정교육의 최고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많은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은사를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구나. 그냥 수학 잘 풀고 영어 잘 외우고 이게 은사가 아니고 여러분 그건 앞으로 챗GPT가 다 해요. 챗GPT 할 때 영어로 질문하면 엄청나게 답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영어로 배우느냐? 그냥 한글로 쫙 써가지고 팝하고 집어넣으면은요 완벽한 영어로 쫙 내줍니다. 진짜 깜짝 놀라요. 이걸 또 올려주면 또 완벽한 영어로 또 이걸 또 팝하고 넣어주면 또 한글로 쫙 번역. 약간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깊은 소원을 주셨어요. 근데 무조건 영어 잘해라, 수학 잘해라.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잘했겠죠. 박찬호가 수학을 잘했을까요? 박세리가 영어를 잘했겠죠.
각자 자기는 골프만 잘 치면 되는 각자의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제가 여러 강의를 할 때 보면 학생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라. 교육은 인포메이션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임팩트. 하나님이 저마다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이 필요하고 세상 방식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 익숙한 대로 이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은사와 재능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문해력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 이 문해력이 글을 읽고 파악하는 능력. 근데 또 하나의 문해력은요.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 이게 두 가지 문해력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능력, 표현하는 능력. 근데 이게 너무 서툴러요. 왜냐하면 이 텍스트를 보는 것, 읽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에 집중되어서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한국인의 문해력 놀랍습니다. 이 식당 주인은 왜 한 맺힌 소원을 당기시오라고 했을까요? 일단 밀고 시작하니까 한국인들은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밀어버리니까 주인이 하도 답답해서 제발 좀 당기시라고. 그러니까 당기시오 하면 이 문은 당겨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일단 민다는 거죠. 이게 문해력이 떨어진다. 자, 오늘 많은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반감을 샀다. 왜 반쪽짜리 감을 사는 거지? 이 문장을 읽고 이걸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자, 대관절, 큰 관절. 그 사람 고지식하다. 높을 고자, 지식이 높다. 그 다음에 오금이 저린다. 금, 은, 동, 철, 구리, 오금. 5개의 금속. 그 다음에 믿었다. 미친 듯이 덥다. 믿었다가 이제 믿음직하다인데 왜냐면 말줄임말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써버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디지털 문해력.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오고 뉴스가 떴을 때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게 무엇인가를 아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SNS나 이걸 많이 하더라도 특별히 우리나라가 OECD 전 세계 국가들 중에 문해력이 콜롬비아보다도 멕시코보다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식이 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자,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자, 여러분들 암기력이 암산을 잘하시면 암산하셔도 되고요. 자, 문제입니다. KTX 할인 제도입니다. 두 학생 자녀를 둔 부부가 서울 부산 간의 왕복 승차권을 구입할 때 얼마를 내야 될까요? 자, 시작. 자, 할인율을 계산하셔야 되고요. 두 중학생이니까. 자, 이건 우리가 휴가 갈 때 이거 예산을 짜야 되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예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삥긋이 웃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그냥 전자계산기에 물어보는 것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걸 EBS 방송국에서 이걸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패널들이 다 틀렸습니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중학생 2명, 중학생 할인, 그 다음에 가족 4명이니까 할인 요금 35,000원. 그리고 2명이니까 부부가 7만원. 그리고 이걸 합하면 13만원, 왕복이니까 26만원. 근데 이거를 계산을 잘 못해요. 자, 이런 문해력이 왜 떨어지느냐? 학생들이 읽던 그 웹소설 같은 거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장 인물에 따라서 예를 들면 주인공이 이 라울이라는 게 글의 이 말이 푸히히힝 하죠. 그 라울이 어이쿠 영락 없는 말인데 뭐 히히힝. 그 또 다른 여자 캐릭터 왔고 둘 다 그만해. 자, 글을 읽는데 글을 읽는 것이 아니고 마치 영화의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대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활자로 되어버리면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이게 흰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걸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글들을 많이 읽어보면 이게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게 머릿속에 이게 개념이 안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SNS 많이 하지 않습니까? SNS 문장이 짧죠. 긴 문장을 훈련이 안 되면 독해력이 떨어집니다. 또 문장도 짧은데 중간에다가 이모티콘 막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시 상형문자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시 시대. 상형문자 막 이거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요. 글자 없이 서로 대화됩니다. 글자 없이 서로 대화됩니다. 자, 이 뭐냐? 하이, 왜 벌써 깨워? 오늘이 월요일이라니, 집에 가고 싶다. 나 좋은 생각나서 뭔데? 토끼자. 와, 좋다. 요거를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이거로 뚝뚝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언어가 그 인생의 한계다. 얼마나 많은 언어가 갖고 있느냐. 그게 그 인생의 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해력이 나오는데 문해력을 확장하는데 요즘은 AI도 공부하거든요. 사람들은 폰 보고요. 말씀드린 그 챗GPT는 5조 개의 문서를 읽고 훈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요, 야, 말하는 게 보면 웃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챗GPT 하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조 순서대로 이야기해줘. 이렇게 하니까 오므리 왕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 왕조부터 시작되는 거야. 했더니 죄송합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챗GPT 보면 진짜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그 얘네들은 문서로 이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로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짧은 영상, 숏카트, 릴스나 아니면 틱톡이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생각이 짧아지고 문장도 뭐해? 밥 먹지? 언제 올 거야? 10분 후에. 그럼 짧은 단어, 이거는 그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장들을 많이 읽고 하는 훈련들이 우리의 문해력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 읽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각 가정별로 성경 자기 분량을 이렇게 체크하고 탁탁탁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 성경이 여러분 성경에 모든 장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시, 역사서, 편지, 글, 노래 모든 장르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계속 읽는 거. 저희 교회에서는 6년에 한 번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돌아오는 성서 유년을 가지고 매일 새벽 큐티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이 단톡방에 매일매일 큐티한 걸 올립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체크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그래서 학생들이 말씀으로 또 우리가 사실 자기가 늘 보는 성경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그 주간에 있었던 큐티한 내용을 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하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지난달에는 소선지서, 그리고 이번 달에는 그 열왕기상. 그래서 이 성경 내가 한 번도 설교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 한번 설교하는 그런 말씀이 가장 큰 문해력의 원천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수능을 하루 앞둔 여고생의 큐티책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엄청난 훈련들이 있었겠죠. 그럼 이 친구는 계속 성경을 읽고 자기가 이렇게 묵상하고 그리고 그걸 자기가 표현하고, 그럼 이 친구는 앞으로 장래에 많은 사람들이 AI나 이거 할더라도 가장 중요한 능력은 결국 문해력이다. 최고의 문해력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 아이들이 문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이제 큐티한 내용 올리죠. 우리 주원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자기 큐티한 내용도 올립니다. 이제 정말 이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 병치도 많이 했고, 근데 이 친구가 큐티를 하면서 오늘 상장을 올렸습니다. 이주원 뭐냐? 편지 쓰기 상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상을 받았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걸 단톡방에 우리 교사와 학생들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뻐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교사들이 엄청난 감동과,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조금 병치도 많이 했고 언어도 좀 많이 느렸고 말도 좀 늦게 튀었고, 그래서 부모님이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고 마음을 고생하면서 이 아이가 말할 수 있을까, 학교에 가도 늘 이 아이가 제대로 못 따라가고 고민하고. 그런데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주은이 어머니, 네, 혹시 그 주은이 무슨 말하기 학원, 웅변 학원 이런 데 보냅니까? 무슨 글쓰기 학원 보냅니까? 아닌데요? 왜요? 아이가 발표력이 너무너무 좋아졌다고. 문장력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뭐 특별히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큐티라고. 화장지 가지고 뭐 하나, 그 큐티 말고. 그 큐티 말고. 매일 말씀을 읽고 정리하고 묵상해서 올리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경건의 훌륭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고. 우리 교회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요, 결국 말씀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이것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정말로 다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민해력이 탁월합니다. 민해력이 뭐냐면 인터넷에 많이 돌아가는 예전에 리처드 도킨스가 쓴 이 밈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한국어는 짤이라고 하는데
그냥 짧은 글이나 문장을 통해 가지고 자기 의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울한데 추천해 줄 곡이 있을까요? 그럴 때는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좋아요. 자, 이런 겁니다. 아주 위트가 넘치는 글이나 문장을 가지고 힘들 때 좋은 곡, 소고기가 좋고 돼지고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힘들 때 인생은 다 어차피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럼 아이들 마음속에 그냥 힘든데 지금 확 위로가 또 되죠. 제가 직장인들에게 자주 보는 게 이거예요. 자, 힘들지만 자, 화이팅. 자, 월요일 날 자전거 들고 올라갑니다. 화요일 날 힘듭니다. 수요일 날 골치 아픕니다.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랄라, 토요일 날 와, 세러데이. 그다음에 썬데이 신나게 날아가면 또 월요일 날. 직장인들 보고 힘들지, 어렵지 이게 아니고 그럼 이거 한번 보내주면 자, 지금 이제 꼭대기 올라가네. 화이팅. 이러면 충분합니다. 직장인들의 마음들 정확히 잘 이해해 주신다. 이런 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너 주려고 내가 준비했지. 이러면 그냥 수많은 말보다도 너 힘든 거 내가 안다. 이게 딱 보는 순간에 이게 확 풀어지면서 내가 너에게 관심 있고 또 내가 너에게 위로를 주고 싶다는 것을 말로 안 해도 이렇게 교감이 확 되는 거죠. 여러분, 교육은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임팩트입니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나는 너를 돕고 싶다. 나는 너를 위로해 주고 싶다. 이게 이 하나의 표현. 요즘 세대들은 말로보다도 아까 상형 문자로 디디디 다 통하는 것처럼 이런 글자 하나가 된다는 거죠. 제가 자주 쓰는 건데요. 때려칠강 쉽지. 때려칠강 쉽지 회사. 그래도 견디셔. 그러면 또 힘을 내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월급이 로그인 하셨습니다. 월급이 로그아웃 되셨습니다. 통장이 텅장이 됐습니다. 지금 내 모습 그거예요. 기업카드, 연금, 의료보험, 교통카드 퍼가요. 통장이 텅장이 되어버렸다고. 그러면 지금 내 모습이 그래도 화이팅 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밈으로 수많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딱 하나의 메시지,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걸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우리는 서로 말 안 해도 그냥 이거로 서로 주고받는 이심전심인, 그러면 더 깊은 연결고리가 되겠죠. 이분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또 내가 공감받을 수 있는 이거를 나에게 챙겨준다. 이걸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보내주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절대로 무너지지 말자. 그냥 말로 우리 무너지지 말자. 이것보다 이거 하나 더 보는 애들요. 깔깔깔 하면서 내가 하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 무너지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 주님 힘이 세. 이 정도야. 예수님 30년 동안 목수를 하셨어요. 목수 30년 동안. 그래, 근육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 사실 금식기도 하면서 근 손실이 일어나가지고 3년 동안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 손실이 나가지고 십자가 달리시더니 이렇게 됐지만 사시하실 때는 진짜 이런 주님, 우리 주님 강하신 주님. 그래, 주님은 크고 강하신 주님. 이게 느낌이 확 오죠. 약간 장난기도 있지만 요즘은 헬스 이런 걸 많이 하니까, 몸짱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우리 예수님 목수 30년 나 충분히 이해간다.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이렇게 하면 또 서로 그냥 서로 터치하면서 서로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행사가 될 때 보면 죽게라면, 참깨라면을 패러디했죠. 복음이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뚜기가 아니고 예수님. 오 예수, 마이주.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평소에 이렇게 인터넷 보다가 재밌는 거 있으면은요, 이렇게 주워 모읍니다. 저 위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밑으로 두 번째. 그게 뭐냐면은요, 나는 보기보다 강하지. 그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건데, 내가 보기보다 강해. 이거를 약간 패러디해가지고 강아지, 예쁜 강아지하고 내가 보기보다 강하지 하면 귀여워요. 그래, 저도 강해요. 강아지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그 상황에 필요한 것들, 요거를 폴더별로 이렇게 딱딱 저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생일에 축하하면 생일에 필요한 것들, 그거를 딱 끄집어내고 이렇게 적재적소에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이렇게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또 내가 이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내가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필요하신 분은 입금하시면 제가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모았는데요. 그 다음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걸 팝콘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순간적인 자극, 릴스나 틱톡이나 이런 거 짧은 여러분 갈수록 이게
드라마도 예전에는 그 전원일기 1220회인가? 그다음에 용의 눈물 뭐 60회, 뭐 대장금 50회. 근데 지금은 10년 전에도 16회. 근데 지금 이제 12회, 6회, 8회. 그리고 이 콘텐츠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왜? 길게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 순간적인 자극, 재미있는 자극, 계속 재미있는 것들이 탁탁탁탁 터져야 이것에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극적인 영상, 또 밤에 잠자기 전에 이렇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잠자기 전에 이 블루 라이트닝,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 여기서 쏟아지는 빛이 있으면은 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꿈도 이상한 꿈을 꾸고. 그래서 잠자기 전에 1시간 전에는 이 스마트폰을 쓰지 말라. 이 자극에 의해서 이 수면도 충분히 장갑 같은데 굉장히 피곤하고 꿈에 막 이상한 거 막 나타나고 그게 그 잔상이 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 전에 1시간 전에 이거를 그냥 멀리 이렇게 그 알람을 또 멀리 해놔야 알람 소리 일어나서 그거 끝나고 또 일어나면서 잠도 깨지고 옆에 나면 그냥 알고 끄고 그것도 와이프 올라오고 새벽기도 늦었다고 또 생긴다는 거죠. 자, 여기 3년 전 자료인데요. 하루 평균 85번 스마트폰을 쓴다. 스마트폰을 내가 켜는 순간 이게 사라지고 다시 일에 집중하는데 20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거나 어떤 작업할 때는 항상 스마트폰을 좀 멀리 두고 그러시는 컴퓨터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ADHD의 원인이 된다. 브레인 포그, 멍한.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뭐 쿠팡에 들어갔고 딱 들어갔다가 내가 뭐 살라고 들어왔더라. 이게 중증입니다, 중증. 인터넷 하면서 내가 뭘 서핑하려고 했더라. 들어가 막 뉴스 나오니까 그거 보고 하다가 가면서 내가 왜 인터넷 들어왔지? 난 누군 지금 여기 어디에 있는가? 이게 브레인 포그, 뿌연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말을 하고 싶은데 적합하는 말을 못 꺼내냅니다. 위로해 주고 싶은데 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내 안에 집중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계속 자극적인 것들만 계속 길들여져 버리면 우리 두뇌가 녹아져 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집중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시선을 번잡하게 하는 이것들로부터 오프 더 레코드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앉혀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이게 19세기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여학생들은 앉아서 뭐 율동하고 듣고 이건 여학생은 유리해요. 근데 남학생들은 이게 안 맞아요. 왜?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그 최민준 그 유튜브 한번 찾아보십시오. 최민준 남아미술연구소 대표인데요. 이분이 운영하는 학원에는 남자아이들만 받습니다. 여기는 뭐 하느냐? 예쁘게 그리세요? 안 해요. 근데 아이들이 나무 썰고, 그 다음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찰흙하고, 로봇 만들고, 괴물 만들고, 뭐 용접은 아니구나. 막 이렇게 해요. 왜냐면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이게 에너지가 넘쳐야 되는데, 그냥 가두어 놓고, 따라하세요. 가만히 있어라. 이건 아이는 고문이라는 거예요, 고문. 그러니까 저희 교회 학생들, 율동 잘 따라합니까, 요즘 아이들? 유초등 학생들 율동을 잘?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선생님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따라하니? 이렇게 하니까 시시해요. 그러니까 뭐가 시시하냐? 이야기 듣고 저도 이렇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평소에 아이돌, 칼군무 이런 거 보다가 아이 둘난 아줌마들이 막 이렇게 하나 아이돌과 아이 둘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막 뻐걱거리고 이렇게 하니까 와 저걸 내가 따라야 되느냐? 또 이 남자애들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주일학교 하면 율동, 찬양 안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학생들 좀 활동 중심으로 학생들이 활동을 좀 많이 하도록 자기가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놀이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요거는 이제 그 메타버스 책, 교회학교 책에 나오는 건데요. 학생들이 10가지 재앙을 학생들이 찾아가지고 피, 개구리, 파리악돌, 독종, 우박, 맷돌, 흑암, 장자의 죽음 이거를 그림을 순서대로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 양옆에 쌍둥이는 교회 다니는 애고 가운데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애거든요. 그 교회 프로그램인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와가지고 더 재밌게 이제 방탈출 게임 하면서 이걸 했는데 너무너무 신나게.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리는 가둬놓고 세례교육 시키고 이게 교육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교회 프로그램 중에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기획해서 아이들이 좀 에너지가 넘치도록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들의 집중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교육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게 1인칭의 지적인 영역 끝났습니다. 자, 요게. 그 다음에 이제 감성적인 영역. 이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보게 되면 사람 마음속에 소심이, 버럭이, 기쁨이, 까칠이, 슬픔이가 그 마음을 지배해서 기쁨이가 딱 기분을 집하면 아 기분 좋아. 빗속에서 기분 좋아. 그런데 슬픔이가 딱 잡습니다. 그 장화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네. 갑자기 슬퍼지고. 그 다음에 누가 이래서 버럭에 나오면 막 우산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걸 다룬 애니메이션이죠. 유미의 세포들 이 웹툰도 있고 이 드라마 시즌 2까지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면 사람들 속에 있는 출출세포 이게 작동하면 밤중에 뭐 좀 먹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명탐정 세포라면 저거 왜 그랬을까 막 상상을 추리를 하고 이렇게 한다. 이 사람이 감정의 호르몬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많은 학생들이 뭐 금쪽이 보면 진짜 와 이 프로 보고 많은 청년들이 나 결혼 안 할란다. 나 결혼 못 하겠다. 저런 애 혹시라도 태어나면 내가 어떻게 내가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와 저거는 진짜 웃잖아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아이들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그 많은 학생들이 많은 청년들이 저거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뿜어져 나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네, 결국은 이 감정의 통제의 훈련들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훈련으로 되는 것이지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는 그 방법은요. 셀프 컨트롤 혼자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성령의 열매가 절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아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아이들이 복음 가운데서 성령이 스며들어야 이게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들이 감정을 왜 터뜨리냐면 결핍이거든요.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배고픈 사람들 보면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배고픈 사람은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물불 안 가리잖아요. 왜? 일단 자기 안에 지금 채워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3일 굶으면 뭐 담도 뛰어넘는다 했는데 결국은 결핍이에요. 중독의 가장 큰 원인은 결핍입니다. 결핍이 되기 때문에 도파민, 먹은 자극이 필요하고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것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안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교회 교육은 그냥 주일날 왔다 뭐 예배드리고 부모 공부하고 끝 이게 아니고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학교를 통하여 안정감을 소속감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대1로 만남들이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또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온 교회가 필요해요. 그 아이를 두고 그래서 아이를 두고 온 성도님들이 그래서 어느 교회 가니까 그 학생들 그 교회에 주일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사진을 이렇게 하고 이름하고 적어가지고 기도 좀 하고 해가지고 의자에 쫙 붙이고 또 이걸 또 돌려서 이 아이 이름을 불러주고 아이 이름을 불러주고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소속감 여기는 내가 속한 교회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그때 채워집니다. 부모님이 이 아이를 물론 선처진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이 아이가 자라면서 받아야 될 사랑, 받아야 될 관심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감정이 그냥 터쳐 나오는 것이고 또 잘못된 콘텐츠를 보면서 이것이 충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그 순서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이성호 연세대 교수 보면은 옛날에 그 식구가 한 8명, 그 형들이 8명, 7명 있으면은 애가 딱 태어나면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젖대고 하면 아이들 사는 방으로 이렇게 토스, 신병이 넘어오죠. 그럼 이제 그 셋째, 넷째가 이제 교육을 시키죠. 밤에 그때는 이제 그 난방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나는 어디에서 잘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고기가 딱 올라오면 나는 어느 부위를 얼마만큼 먹을 수 있는가. 이걸 몇 번 터지고 나면 맛있는 딱 되면 막 터지고 나면 이건 내가 먹을 것이 아니구나. 또 몇 번 터지고 나면 나는 요게 내 몫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회성이 이렇게 길러지게 되고 맞고 터지고 또 서로 또 그냥 깔깔 웃고 하면서 또 밤중에 그냥 서로 시시한 장난치고 하면서 이게 아이가 그 사회적으로 충족이 되어져서 물론 그다음에 좀 약간 이상한 애들 있지만 그렇게 이 감정들이 채워졌는데 이제는 부모님도 없고 그러니까 얘가 주로 집에서 기계하고 놀고 그다음에 또 그 스마트 콘텐츠하고 놀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이지 못하니까 그런 비인간적인 것들이 막 튀어나오고 쏟아져 나오는 거죠.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게 돈 벌고 하지만
저도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잠시 왔다가 가고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그 잠시 손님이 손.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 있는 시간 동안에 충분한 사랑을 받고 경험할 수 있도록 어리면 어릴수록 이게 더 큰 효과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회 올 때에 정말 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일에만 와 민수 반갑다 내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이게 아니고 평소에 여러분 SNS 얼마나 이게 아이들 메타버스 교회 학교 보면 그 상세한 이유들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오늘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일 때 선물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요. 그냥 그 어제 저 위쪽에 살고 있는 제 제자가 한 명 있는데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날씨도 싸늘한 제가 손 난로가 되는 그 배터리 충전기 요거 이제 카톡에서 나온 거 있던데요. 그거를 보내주면서 날씨가 싸늘해진데 네가 좀 따뜻하게 됐으면 좋겠다. 생일 아니고 아무 기념일 아닌데 그냥 날씨가 싸늘한데 내가 좀 따뜻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다음에 연락 잘 안 해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뜬금없는 선물에 감동을 받거든요. 비싼 것만 편의점 상품권 3,000원 그 쿠폰만 보내도요. 아이들 진짜 행복합니다. 여러분 3,000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에게는요. 3,000원 하면 참깨라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삼각김밥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하리보 500원 하면 딱 맞습니다. 한 끼 식사예요 아이들에게는. 그리고 이거는 3,000원이 아니고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줘도 이건 3,000만 원보다 더 강한 임팩트가 있는 거죠. 특별한 날도 아닌데 그냥 생각이 났다고 혹시 배고플 때 있으면 해가지고 뭐 컵라면이나 그렇게 김밥을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 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영업 치고 있네 또 이렇게 느끼십니다. 이게 그냥 순수한 인간적으로 나는 네가 그럼 끝. 그럼 이 아이가 합니다. 우리 선생님 최고. 그런데 이번 주에 꼭 오는 거야. 요절 외워와. 그럼 이거 이 보험도 아니고 뭐고 이거 뭐 미끼 상품 날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꼭 택시나 이런 거 할 때 요즘은 카드로 하지만 예전에 거스름돈 줄 때 뭐 예를 들면 7,000 나오면 10,000원 드리고 네 기사님 가지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거 진짜 얼마나 복음을 떨어뜨린 거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택시 타고 가면서 네 목사님 네, 이동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딱 해주면은 이분은 교회를 다니는구나. 또 이번 주에 교회 꼭 나오라 그런 이야기 하는구나. 참 그렇게 감동을 주고 임팩트가 주게 되는데 우리는 너무 계산적으로 요거 해주고 교회 와 요거 해주고 요절 외워 요거 해주고 율동해. 우리 너무 그냥 이게 하는데 그냥 사랑은 뭡니까?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걸 아이들이 근데 예전에는 주일에만 만나니까 또 편지를 보내도 편지 보내면 이게 그냥 막 일주일 만에 들어가기도 하고 부모님이 전달 안 해주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아이들에게 연락이 할 수가 있고 또 아이들에게 내 마음의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것들을 활용하면서 행복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관심을 받고 있다. 여러분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말로 때우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 복 주실 거다. 말로 때우는 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내가 보호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필요합니다. 자, 감성. 이 SNS에 의해서 굉장히 아이들이 지배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SNS는 이제 시간 낭비 시스템을 하는데요. 다른 데는 다 웃던데 여기는 굉장히 심각해지네요. 다들 기가 막힌 말이 했는데 여기는 굉장히 또 다큐 그대로 받으니까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거는 SNS를 통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이걸 다 저는 이제 페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 목사님 이 행복 나누는 게 제가 처음 오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 제가 계속 오늘 뭐 했고 이번 주 뭐 했고 계속 올리니까 마치 한 번도 안 왔는데 기시감이 든다고.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고 뭘 하고 있는지 때로는 귀찮을 정도로 알고 싶지 않은 것까지 그냥 다 서로 이야기하죠. 사랑이라는 게 시시한 걸 나누는 게 사실 사랑이잖아요.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는 것은 그건 공식적인 관계고 그냥 오늘 내 뭐 먹었다. 나 지금 이게 기분이 그렇다. 사소한 걸 나누는 것, 시시한 걸 나누는 것이 사랑이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SNS가 풍수 시대지만 저는 이 요즘처럼 참 이렇게 교회 사역이나 사역하는데 참 이렇게 도움을 얻는 그런 사회가 또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너무 집중하게 되니까 빠져버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도 전부 다 예수님 잠깐만요. 예수님 잠깐만. 샵 부활절, 샵 열린 문.
녀석 잠깐만 고들고들 이걸 알려야 되니까. 맨유 감독 알렉스 퍼거슨이 SNS는 인생의 낭비다. 왜냐하면 SNS 올려가지고 웨인 루니가 엄청나게 팬들과 싸웠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참 자기 낭비되는 거고, 우리나라에도 이거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정말로 그 인생 망쳐지는 대표적인 분 이분이죠. 이분이 미국에서 아프리카를 출장 가면서 아프리카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나는 백이니까 괜찮겠지. 이거를 트위트 딱 올리고요. 그 다음에 그 비행기 안에서 푹 자고 딱 도착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 이게 막 수없이 트윗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걸 조롱하기도 하고, 이 여자가 그 다니는 회사 이걸 여러분 엄청나게 또 추적해내잖아요. 신상을 깔아가지고 이 회사 불매운동 하자. 어떻게 되느냐? 예, 결국 해고됐습니다. 하나 날린 것 때문에. 자, 그럼 이 SNS도 어떻게 되느냐? 이 온라인을 소통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메타버스 교육학교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진주에 있는, 진주 지역에 있는 주일학교가 5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매일 아이들이 감사 제목을 올립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축하해 주고요. 또 선생님들이 터치해 주고. 자, 오늘도 친구를 만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친구 만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상을 감사의 제목으로. 여러분 매일 범사에 감사하세요. 매일 감사 이게 아니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단톡방에다가 밑에 보면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당연하죠. 그런데 이거를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면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그냥 지냈다 이게 아니고 이걸 감사를 쌓아가는 거죠. 매일매일 감사를 채워나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선생님도 권사님이시네요. 정선자 권사님. 하나님 컴퓨터를 일처리하다가 잘 되지 않아 짜증을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의 약함을 이렇게 내고 기도 제목, 우리 선생님도 짜증 내는구나. 이게 아니고 이게 기도구나. 짜증 낼 때 하나님 이 짜증이 내게 나를 지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구나. 아이들이 이 권사님의 이 선생님의 이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기도는 이런 것이고 예배는 이런 것이고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 가고 찬송 열심히 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말로 안 하고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하셔야 되고 짜증나도 기도하셔야 이게 아니고 그냥 권사님이 자기 선생님이 툭 올려준 이것만으로도 이 학생들이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고신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할 때 학생들 요즘 뭐 질문하면 질문 안 해요. 답을 안 합니다. 대답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 카톡 아이디 딱 날려주고요. 자, 여러분 좋은 카톡 답변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또 좋은 답하신 분은 학점을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뭐 이런 거죠. 나의 소확행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러면 저는 이게 소확행이에요. 요즘 애들 말 안 해요. 왜? 요즘 연인들끼리도 커피숍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메뉴 볼 때만 서로 보고 그다음 앉아가지고 서로 카톡으로 뭐 했는데 시구 것도 이거 하고 제가 직접 봤어요. 와. 이게 하는 게 편하거든요. 말로 하는 것보다 이게 그래서 막 그냥 뭐 아까 이모티콘으로 그냥 서로 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애들이 그냥 요즘 애들 발표력이 없다 이게 아니고 아이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카톡으로 문자를 통해서 발표하는 게 빠르니까 학생들에게 나의 소확행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올렸죠. 나의 진정한 행복은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 답 좋다고 제일 먼저 보내줄 친구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커피 쏘겠다고 그때가 2시죠. 오후 4시에 교수님 영화 인문학 시간에 질문을 맞춰서 커피 기프도 보내준다고 하셔서 연락 2시간도 안 돼가지고 커피 왜 안 보내주나요? 쪼르는 거예요. 대학생이. 그 제가 지금 병원인데 저녁에 보내줄게요. 그러니까 어디 아프신가요 교수님? 건강하세요. 자기 목적은 커피 쿠폰 받아내는 건데 제가 병원이다 말 두고 태세 전환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저녁에 이걸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와, 참 교수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학생들 쭉 자기 올리죠. 그냥 자기 좋아하는 것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카톡을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지 않죠. 네, 어떤 친구는 쇼핑하기 옷 위주로 축구, 좋아하는 영화 보기, 뭐 지브리 영화, 액션 영화, 이런 친구. 그 다음에 좌씨가 있더라고요. 저는 드라마 보면서 만화 보고 산책하기. 학생들이 손 들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카톡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한 거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또 함께 커뮤니케이션 나눌 수가 있죠. 언제? 어떻게 해요? 이게 온라인으로 서로 연결이 가능하니까. 설교할 때 한 번씩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제 아이디 딱 주고
편의점 쿠폰 쏩니다. 이러면 애들 그냥 막 끄집어 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기도 제목 힘든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그럼 딱딱 올리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친구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그래 우리 친구 요즘 참 이런 기도 제목이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요즘 너희들 학기 때문에 힘들지 공부 때문에 힘들지 남자친구 없어서 힘들지 이게 아니고 지금 아이들 현재 고민하고 있는 실시간 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의 고민들을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친구 이런 친구 이런 고민이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이런 아픔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외가 아니고 분반 공부할 때도 선생님 아이들이 딱 주고 내가 언제 제일 집에서 행복할까? 자 카톡으로 한번 보내줘. 제일 좋은 답을 보낸 친구는 내가 쏠 거야. 인간들이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뭔가 걸어야 아이들이 발동이 걸리더라고요. 아니면 달란트 줄게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자 대답해봐 해서 말 안 하잖아. 진짜 아이들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대답을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 영화 미션 할 때 보면 그 가브리엘 신부가 그 관원이 보조를 하기 위해서 그 이과수 폭포를 진짜 목숨 걸고 올라가고 그 부족이 나오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안 하잖아요. 뭐 합니까?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악기를 무슨 악기죠? 여러분 교양을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많이 필요한데요. 오보에를 연주합니다. 이게 가브리엘서 오보에, 그 넬라 환타지아, 따라란단단단 하죠. 그러니까 뭐 주기로 했던 애들이 하니 멍 때려 그냥 그거를 듣고 그다음에 그 추장이 와가지고 라라라 하면서 막 팍 부르뜨리죠. 그런데 이 추장은 뭡니까? 마음이 불편하지만 이 밉지 않은 왜 음악이라고는 공통품을 같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 알랭드 보통에 의하면 예술이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을 채운다라고 하는데요. 이 좋은 예술을 함께 누리면 이게 같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그 부족이 이거 고칠 수 있느냐? 못 고치겠다. 그러면서 같이 일어나서 같이 살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우리는 뭘 주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 서로 공감대 형성. 그런데 그 공감대 형성이라는 것이 이 부족 이 미션 영어 같은 경우에 이 부족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음악이라는 방법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이 모든 사역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 학생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것들을 통해서 교육의 도구로 이걸 활용하는 거죠. 이걸 이제 교육공학 중에 한 용어입니다. 이 친구는 준다니까 아주 길게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요거는 조금 후에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남은 것 같은데요. 요것만 하겠습니다. 피크 감성. 피크 감성이 뭐냐면 이상한 것에 아이들이 반응하고 웃고 좋아한다는 거죠. B급. A급이라는 것은 좋고 멋있고 세련되고 B급은 좀 지저분하고 좀 어설프고 좀 이상한데 이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피식대학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피식대학이 백상 수상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피식대학이라고 하는 이 토크쇼가 있는데 여기에 BTS의 RM이 나왔습니다. 네, 별로 안 놀라시겠지만 BTS 하면 진짜 뭐 어마어마한데 그중에 그 리더인 RM이 그냥 그 인터넷 방송 유튜브 방송도 여기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 RM이 나온다. 3점 짝퉁이 아니가 진짜 RM이 나와서 와 저도 진짜 너무 감명 깊고 너무 재미있게. 그 다음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할 때의 감독과 그리고 크리스 프렛 남자 주인공이 우리나라에 방한해가지고 연예가 중계 여기 안 나오고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와 있는 이야기 하는데 이제는 레거시 미디어가 끝나고 왜냐하면 이 가디언즈 갤럭시 이 만화는 그 공중파보다는 이 유튜브를 좋아하는 신세대들이 훨씬 더 좋아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신세대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채널 그러니까 얘들이 피식대학교 유튜브 채널 나왔다 이거는 이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 이 사람 우리 코드 안에 이게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do you know 싸이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막 장난치듯이 이야기하면서 영화 이야기도 하고 그냥 하면서 보면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하고 코드가 같네. 그래서 흥행이 엄청나게 됐었죠. 손흥민도 여기에 나왔고요. 그리고 또 지난 손석구 나왔을 때 아주 재밌었고. 그래 이제 아는 겁니다. 트렌드가 이제는 공중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주 특이한
그래서 스케치 코미디라고 예전 이 스케치 코미디가 아주 짧은 스케치 하는 단어하고 코미디 합성어로서 1분에서 약 10분. 그런데 3분 이상 넘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숏컷으로 이렇게 막 힌트를 하죠. 예전에는 코미디 보려면 우차사나 아니면 개그 콘서트나 코미디 빅리그 이걸 통해서 코미디 보는데 여기서 하는 게 너무 식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이 너덜트라는 그 채널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가지고 당근 마켓 남편들 요게 784만 회. 그러니까 한 사람도 780만 원 보고 여러 명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당근마켓 사는 사람도 거의 여자, 파는 사람도 거의 여자. 그것도 이거 물건 가져가는 사람 남자, 가져오는 사람들 남자. 그걸 가지고 파는 사람의 남자, 갚는 사람의 여자의 남자가 나와가지고 물건 확인하고 이거 활 같은 건데 그 활 개수 몇 개가 샤리봐라. 화살 하나 둘 셋 한 개 모자란데 여보 어떻게 할까 활기 모자란데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깎아주고 관역이 없는데 그럼 내일 어떻게 하고 그거 있는데 진짜 일상적인 이건데 일상 속에서 하는 그건데 이거를 너무너무 재밌게 이거를 하고 뭐 날씨도 마찬가지고 선택 장애도 마찬가지 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막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순간 딱 짧게 보고 재밌다 우리 이야기다 하면서 공감도 듣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전에 개그맨 되려면 개그맨 뽑는 대회 가서 우승해야 되고 콘테스트 우승해야 되고 그 우승해도 2년 3년 단념을 하다 했는데 이제는 자기 아이디어만 있으면은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히트를 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먹방, 쯔양 나좀 아십니까? 엄청나게 섭취하죠. 그냥 막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일단 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제이 플라 김정화인데요. 정화 제이 그다음에 플라 꽃 플라워. 이건 자기 노래가 아니고 남의 노래를 그냥 커버 남의 노래 그냥 흉내내고 부릅니다. 그런데 구독자가 1,760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데스파시토 이 노래는요 2억 1천만 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통 가수가 된 적도 없지만 그냥 다른 사람 노래를 열심히 이렇게 흉내내고 커버 버전 해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팬덤을 건드리고 있죠. 또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독거노총각이라고 밀양시청에 1년 단기 계약한 제초하는 단기 기간제 사원인데요. 이 친구가 운영하는 콘텐츠가 독거노총각이라는 유튜브 콘텐츠입니다. 지금 한 17만 명 정도인데요. 내용이 뭐냐? 밥 먹는 겁니다. 신문지 펴놓고 김통 이거 완전 자취하는 그거 그대로죠, 그죠? 이거 해놓고 저녁을 먹는다 하면서 라면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는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 콘텐츠가 막 150만 회 엄청나게 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B급이다. B급. B급이 뭐죠? 세련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이게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다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B급 감성으로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옷 입고 하거든요. 딱 내고 애들 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히어로 시작하면 막 이야기하죠. 이제 초등학교 이때 한 1,500명 초등학생들인데요. 자 우리 설교에서 우리 셀카 찍을까 하면 애들 막 안 나오거든요. 근데 셀카 찍자 이렇게 하면 애들 막 와 이렇게 막 찍고 그래 한번 이렇게 한번 쇼하고 그럼 이게 조 목사님은 우리하고 좀 코드를 같이 하려고 하는구나. 또 겨울에는 또 겨울에 맞는 또 어벤져스 옷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옷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미국에서 지저스. 그다음에 안에다가 무슨 옷 입었냐면 Are you vaccinated? 접종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접종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백신 받았습니까? 별 쇼를 다 합니다. 여기 이제 vaccinated. 여기 이제 위에 겉옷을 입고 지저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vaccinated. 예수님 백신 받았습니까? 우리 죄의 바이러스는 예수님 백신으로 해결됩니다. 예수 백신 납니다. 이거 있고 캡틴 아메리카 방패 쓰고 그다음 방패 들고 마스크 쓰고 토로 망치 들고 아이들한테 유튜브로 온라인을 하면서 Hey everybody, Jesus loves you 막 하면 아이들이 와 올라오죠. 제 손녀 딸이 6살이고요. 손주가 이제 2월 달이 되면 1살 돌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맨정신이 아니죠, 그죠? 사회가는 맨정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 다 합니다. 저 목소리 다 알아죠. 근데 이걸 보면서 아들 어떻게 되느냐? 아, 우리하고 코드 맞춰주려고 참 애쓴다. 참 용쓴다. 교육은 감동입니다. 아, 우리와 친해지려고 한다. 그냥 너희들 올라오라 이게 아니고 기독교는 내려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처럼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시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맞추어서 그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그 아이들이 무엇을 기뻐할까? 어떤 것에 관심이 있을까? 그거 복음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수없이 이야기를 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니 천국은 이런 것이니 아 그런 것이구나.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은 믿어라, 예수로라, 들어라, 외워라. 하지만 예수는 천국은 이런 것 같으니 그 밭의 비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래서 교육은 이 아이들의 성향, 이 세대의 성향들은 요즘에는 다 그렇다가 아니고 그럼 그거를 복음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고민하고 살피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지금 39년째 제가 64년생이거든요. 네,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내주 결혼도 할 건데. 그래서 나 자신을 내려두고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하고 기뻐하고 아이들 알아요. 아, 이 사람 나를 좋아한다. 그럼 게임 끝입니다. 그걸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로 난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고 난 너희들을 좋아해주고 싶고 너희들을 섬기고 싶다. 그럼 교육 끝이에요. 그때부터 진짜 교육이 사실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아이들의 심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다음 시간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살피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시대가 달라지고 세대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시대와 변화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 각 교회가 살아나고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애쓰며 수고하고 배운 우리 모든 교사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를 섬김하는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섬김이 하나님 그 모든 손으로 일들과 자녀들과 생업에 하나님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기적 역사들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